얘들아, 우리가 비문학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비문학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많이 양치기로 연습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말을 바꾸면 비문학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틀만 알고 있으면 지금처럼 문제를 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비문학의 3대장이 있어. 3대장. 비문학에서 이 세 가지만 알면 비문학의 지문 독해는 끝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좀 봐줘봐. 3대장 뭘까? 서론, 분류, 전환이야. 자, 다시 서론, 분류, 전환. 자, 이 세 가지 단어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비문학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어렵지 않은 장르가 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글을 얘들아 여기 좀 봐줘봐. 어떤 글을 이해하려면, 즉 글을 독해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론이 필요해.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그 글이 어떤 틀 속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아는 방법.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기계를 샀거든. 근데 그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어. 그럼 그 기계가 왜 고장 났는지를 아는 방법은 그 기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그 기계가 고장 난 걸 빨리 찾을 수 있겠지. 화났니? 응, 그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그 기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면 그 기계의 잘못된 부분이나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수월하다. 맞나요? 그지? 그럼 말을 바꿔볼게.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려면 그 글이라는 게 어떤 틀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면 글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지? 이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형식이 뭐다? 이 세 가지라는 거죠. 서론, 분류, 전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쓰고 비문학 지문을 만들고 비문학 지문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어떤 글이 나와도 글을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됐지? 자,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이해하면 되는데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글을 이해할 수 있어?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경제 지문이 나온 거야. 경제 지문이 나온 거야. 근데 경제 지문에서 갑자기 환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뭐가 나왔다고? 환율? 자, 근데 내가 솔직히 나는 경제를 선택한 적도 없고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맨날 자가지고 환율이 뭔지를 몰라.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환율이라는 단어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이해하는 게 환율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될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형식적인 측면이 되지 않으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느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건 뭘까? 형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독해 연습을 해야지. 그럼 요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6주 동안 하게 될 올해 수능의 비문학에 무슨 지문이 나올지 예언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수능에 예술 지문이 나온다면 어떤 주제의 지문이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찍어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해 11월 달에 수능 보러 들어가죠? 안 봐? 수능 보러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지? 들어가면 그 지문을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뭐 할 수 있을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제 수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 거야. 개념 잡혀요? 자, 그러면 서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방향은 다 결정됐어요. 그래서 6주 동안은 먼저 비문학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않게 그물처럼 촘촘하게 다 정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떤 비문학이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내 말 이해됐지? 그럼 그걸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가자고. 이해됐지? 그래서 비문학 먼저 하고 그 다음 문학으로 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서론과 분류와 전환이다. 자, 얘들아, 쌤 봐야 돼. 잘 들어봐.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야 되는데 좀 짧은 글을 써야 돼. 자, 그러면 4단락으로 된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봐. 자, 4단락으로 된 글을 딱 쓴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비중을 가장 중요하게 둔다면 어디에다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둘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번호 매겨줄게. 자, 그러면 이 4개의 단락 중에서 어디에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글을 쓰겠니? 당연히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론을 써준 거야. 자, 잊어먹지 마, 얘들아. 너희들이 보는 수능 시험의 비문학 지문은 장문이에요, 단문이에요? 그렇지. 고마워. 그렇게 대답해줘서 심적으로는 장문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쉽게도 솔직히 비문학 지문은 다 단문이에요, 단문. 짧은 글이란 뜻이야. 이해됐지? 그럼 이 짧은 글에서 승부처는 어디야? 서론이야. 말을 바꿔볼게.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서론을 정리하지 못하면 두 번째 단락부터는 내용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 뭐야? 서론을 정리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자, 여기서 잠깐만. 비문학 지문을 읽다 보면 비문학 지문을 읽는 이 속도가, 지문을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져요. 점점 느려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을수록 글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풀려면 글을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될까? 느려져야 될까? 빨라져야 돼. 점점 빨라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글을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걸까?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말을 바꿔볼게. 어떤 수학 문제를 하나 만났어. 자, 수학 문제를 하나 만났는데 그 수학 문제를 하나 갖다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있어.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자, 민사야 선생님 봐야 돼.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있어. 알겠지? 자, 고민하고 있어. 시간 오래 걸려, 적게 걸려? 오래 걸려요. 알겠지? 자, 근데 그 문제를 5분 동안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다가 아, 이거구나 라고 알게 돼서 풀기 시작했어. 자,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빨라지죠. 자, 이게 바로 국어의 비문학 지문을 읽는 방법이야. 서론은 최대한 어떻게 읽어야 될까? 천천히.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니, 얘들아? 서론을 빨리 읽는 순간에 두 번째 단락부터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자, 첫 번째 원칙 뭐라고? 서론은 최대한 뭐하게? 천천히. 그래서 서론을 천천히 읽으라고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죽어도 말을 안 들어. 나는 그냥 빨리 읽을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 천천히가 안 되면 3번. 다시 얘들아, 서론을 천천히가 안 되면 몇 번? 3번. 첫 번째 단락 몇 번씩 읽자? 3번씩 읽자. 요거 하나만 고쳐줘. 요거 하나만 고치면 이제부터 비문학 진짜 가지고 놀 수 있어. 이해됐지? 자, 그럼 첫 번째, 서론은 어떻게? 3번 읽자. 됐지, 얘들아? 두 번째, 이렇게 서론을 3번 읽으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글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분류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 자, 말을 바꿔볼게. 자, 어떤 사람이 과일이 맛있다라는 걸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해. 다시 과일이 뭐 하다고 얘들아? 맛있다. 자, 그럼 과일이 맛있다라는 걸 쓰려면 과일이 어떻게 맛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과일 그 밑에 하이어로 갈까 상이어로 갈까? 자, 5분만 참아줘. 다 배웠어 이제. 비문학 이거 배우면 6주 동안 이것만 하는 거야 이제. 자, 과일의 하이어를 가지고 맛있다를 설명할까? 과일의 상이어를 가지고 맛있다고 설명할까? 하위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과일이 맛있다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과일 밑에 뭐가 있냐면 사과가 있고 수박이 있어. 자, 그러면 독자들은 사과를 먹어본 경험을 떠올려 안 떠올려? 떠올리겠지. 수박을 먹어본 경험을 떠올려 안 떠올려? 떠올리겠지. 그러면 선생님 보자. 아, 그래서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세 번째, 전환. 자, 그런데 이렇게 사과와 수박이 맛있다라는 걸 과일의 종류만 가지고 나열하다 보면은 솔직히 맛있다가 잘 느낌이 안 와. 자, 근데 갑자기 약은 쓰다. 자, 물어볼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과일에 대한 이야기였지.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약은 과일이야, 과일이 아니야? 과일 아니지. 그럼 약은 쓰다라는 말을 왜 썼을까? 과일이 맛있다라는 걸 뭐 하려고? 부각시키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읽다가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얘기들이 나오거나 배조하는 대상이 나오게 돼. 이걸 전환이라고 하자. 앞으로 알겠지? 뭐라고 한다고? 전환. 그럼 이렇게 전환되는 순간에 과일이 맛있다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연습해 볼 거야. 서론, 따라해봐. 서론. 다시 서론. 얘들 한 번만 해줘. 서론, 분류, 전환. 이 세 가지를 오늘 연습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약속할게, 장담할게. 오늘 선생님이 형식적인 독해는 끝낼 거거든. 올해 수능에 나오게 될 5지문, 4지문의 비문학 지문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100% 완벽하게 찍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줄게. 그럼 그것만 우리가 익숙하게 뭐 하는 거야? 연습해 가면 되는 거야. 뭐만 바뀌어서? 얘들아, 뭐만 바뀌어서? 내용만 바뀌어서. 뭐만 바뀐다고? 내용만 바뀌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럼 물어볼게. 분류한다는 건 얘들아, 보자. 서론 3번 읽었어? 서론 3번 읽어서 아,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분류됐구나. 알았어,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읽어가는 모든 글씨는 동그라미 아니면 뭘로 분류되는 거야? 세모로만 분류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럼 동그라미 여기 있고 세모 여기 있고 동그라미 여기 있고 세모 여기 있고 이렇게 분류 작업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저를 만나 풀었던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분류 작업 연습하는 문제예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이대로 읽어가면 된다.